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구리역 센트럴 라이프의 시작 힐스테이트 구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구리역에 힐스테이트가 짓는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곳에 어떤 지도를 놓고 보자면 자, 이런 식으로 경의중앙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곳에 구리역이 있고 그곳에 힐스테이트 구리역이 지어질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8호선 별내선 뭐 예정이 뭐 개통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분용하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는 개통을 안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찌되었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역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거는 이런 식으로 서울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 했을 때, 서울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한다 했을 때, 뭐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는 문제 아닐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지역을 서울로 볼 것이냐, 서울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서울 인근에 있는 경기도 지역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여기를 인천광역시처럼 할 수 있는 이 광역시 지역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여기를 전주로 볼 것이냐라는 이 네 단계의 어떤 분류 방법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더 높게 본다면 여기 강남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분석법대로 따지면 우리는 이곳이 몇 번째 정도에 있는 곳이냐라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이 지도를 봤을 때 난 이렇게 본다. 난 여기 서울로 본다. 이건 서울 역세권으로 봐야 된다. 아니다. 여기는 서울에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 봐야 된다. 아니다. 여긴 말도 안 된다. 여기는 광역시급밖에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니다. 여기 광역시급도 더 안 된다. 여기는 그냥 저 시골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여러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겠죠. 그런 거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힐스테이트 구리역이 있는데 그래서 얼마에 분양해 줄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사업을 진행한 사람들이죠. 사업을 진행한 사람들과 동시에 여기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있을 거예요.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가격이 840에서 8억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2년도에 8억은 몇 점이다? 8.3이라는 거예요. 8.3에 나왔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무원들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누구보다 부동산과 이런 아파트 시장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또 힐스테이트의 우리 사장님, 회장님 그리고 그의 임 직원들은 이 지역을 어떻게 보고 있다? 8점으로 보고 있다. 이 지역은 경기도 지역인데 이게 서울이 있고 이 옆으로 경기도가 있는데 이 서울로 근접할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경기도 지역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구리역이 있다고 하니까 뭐 역 옆에 지어지는 아파트 정도다라고 보고 있다는 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역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 사람들만의 생각이 다를 거예요. 여기를 강남으로 보고 있다고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저렴한 거일 수도 있고 이 지역을 서울 역세권이라 보고 있는 사람한테도 뭐 굉장히 저렴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은 그냥 경기도다. 그리고 서울 인근에 붙어 있는 경기도 지역에 구리역이 있어서 교통 편의성은 갖춰져 있고 추후에 어떤 발전들은 항상 모든 경기도 지역들 서울 옆에 붙어 있는 경기도 지역은 항상 어디든지 그냥 다 발전성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 거다. 라고 가정을 하면서 뭐 그 정도의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 지점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 나왔고 예전부터 우리가 이 지점을 근처에 있는 역세권 지역이다라고 보고 있다면 이 지역은 우리는 무엇이다? 그냥 A를 줄 수 있겠죠. A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A+은 줄 수 없죠. 왜 강남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 이 지역을 우리가 광역시 금액으로 나왔다. 5억으로 나왔다면 뭐 A+를 줄 수 있겠죠. 5억이. 그래서 3억에 나왔다 하면 여기 S급을 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린 이 지역은 그냥 A 점수를 준다. 왜 자기 영역대로 나와 있으니까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들을 이제 우리 봤고 우리가 이 지역들을 보면서 뭐 과거는 어땠는가를 또 봐야 되겠죠. 이 지역이. 그래서 이 옆에 보면 수택 금호 어울림이 있어요. 자, 이 지역이 있고. 그럼 이게 어땠는가를 본다면 사용 승인이 2006년이에요. 2006년이란 거예요. 그럼 2006년에 뭐 2007년 정도에 돼서 뭐 실거래 찍힌겠죠. 그러면 3억 6천도 있고 3억 8천도 있고 3억 500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게 쭉 올라가고 있는데 3억 8천, 막 3억 6천에 들어왔던 분들은 뭐 이렇게 금액들을 본다면 뭐 몇 년? 2023년 그죠? 2013년이죠. 2013년까지 뭐 그다지 뭐 느낌이 있죠. 느낌이 뭐 그랬네 정도겠죠. 자, 그러면 3억에 들어오셨던 분이죠. 3억 500에 들어왔던 이 금액을 놓고 보자면 2007년도에 그게 몇 점이다? 8.3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2007년 8.3이었으면 지금쯤 이 금액은 뭐 6억대 정도 있겠죠. 6억, 5억대.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6억대 있겠죠. 자, 그러면 6억 3천, 6억 2천 뭐 있고 이 금액들 4억 있죠. 요거는 이제 거짓된 가격이라고 보면 돼요. 4억은. 왜냐면 4억이란 거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이 금액들은 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 4억에 매물이 나올까요? 절대 매물이 안 나오죠. 왜냐면 이거 4억이라면 광역시 아파트보다 가격이 싸요. 그러면 여러분들 봐야 돼요. 구리라는 지역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바로 이 구리역 주변은 무엇이다? 광역시보다 못한 도시다. 광역시 분양가도 못하는 지역이다. 라고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생각 안 한 건 어쩔 수 없어. 입지 지도상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대로 들어오셨던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뭐 하락기가 온다, 뭐 어쩐다 하더라도 이 금액들은 크게 하락받지 않는다. 다시 제가 말한 건 뭐냐면 구리에서 이 금액들로 이 금액이나 뭐 이 금액으로 분양해 줄 일은 절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840이죠. 25평형, 전용 면적 25평에서 그럴 일은 절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추후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4억 8천 광역시 아파트 비역세권 분양 거죠. 추후도 그 어떤 누구도 이 가격에 분양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8억은 뭐 8.3이니까 뭐 그 정도로 분양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이렇게 봤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지역이 A 점수를 줄 수 있다. 어디서 A 점수를 줄 수 있다? 현재 나오고 있는 분양가에서는 뭐 A 점수를 줄 수 있다. 왜냐면 8점에서는 이 지역은 어땠다? 뭐 잘 성장이 왔으니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 지금 어디 있냐면 2022년도에 부담 지수가 어때요? 0보다 아래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란 건 무엇이냐면 97년도 외환위기, 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있는 위치가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게 무엇이냐면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부담되는 시절이 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시절 보세요. 이 시절이죠. 이 시절에 그 아파트 실거래가의 어떤 추이를 본다면 이렇게 본다면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시세 차익에 막 미쳐가지고 사람들이 뿜뿜뿜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뿜뿜뿜하고 너 안 사면 내가 2억 더 주고 사. 2억 더 주고 사. 나 그럼 3억 더 주고 사. 너 3억 더 주고 사. 나 4억 더 주고 사. 이런 거예요. 근데 8억에 들어왔다 가정하면 뭐 9억 이렇게는 뭐 사람들이 막 할라게 쪼냐. 나 어차피 8억에 들어온 사람이 전부 다니까. 그럼 9억이면 뭐 9억에 아무도 안 사. 그럼 난 12억. 12억에 아무도 안 사. 그럼 난 15억. 뭐 이런 뿜뿜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뭐 어떤다는 얘기예요? 어떤다? GDP가 3만 달러에 갇혀 있다요. 이거는 전국 공통이에요. 전국 공통이다. GDP가 3만 달러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게 모든 문제의 원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GDP가 3만 달러 박스권에 갇혀져 있고 2만 달러의 가격이 3만 달러에 쭉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실거래가도 느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이 금액대로 올라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거겠죠. 그런 거고요. 뭐 아파트의 어떤 분양가도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은 무엇이다? 부담 지수가 어떠다? 0 밑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B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B를 줄 수밖에 없다. 점수는 B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겠죠. 그래서 도합해 보면 이런 거야. 이거는 이제 A를 주는데 이 아파트는 A를 주는데 대한민국은 B밖에 줄 수 없다. 그럼 두 합치면 뭐 B 플러스죠. 그 이 B 플러스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실거주 목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4만 달러에 근접할 때까지는 뭐 아파트 시장에서 그냥 실거주적 입장이 거의 대두되는 상황이죠. 실거주의 어떤 삶이 대두되는 상황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자, 이 말은 무엇이냐? 구리역도 이 정도 분양가, 서울도 지금 현재 분양가에서 뭐 어떻게 하지 못한 박스권, 광역시도 박스권, 어디든 다 박스권이란 거죠.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광역시가 이런 식으로 있다 칠게요. 그냥 광역시 얘기를 드릴게요. 광역시가 이러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뭐 여기 뭐 이제 뭐 무슨 뭐 4호선이 들어선다 칠게요. 뭐 들어서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여기 딱 들어서 여기 있는데 그 앞에 이제 아파트를 만드는 거죠. 아파트를 만드는데 여기 분양가 뭐 2억 5천. 그러면 당연히 뭐 2억 더 오르겠죠. 뭐 3억 더 오르겠죠. 그런 건 이제 상관없죠. 그럴 일은 이제 힘들죠. 그런 건 힘들지만 지금 자체는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다? 힐스테이트 구리역은 뭐 A 등급으로 나왔다. 근데 대한민국은 B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